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냥 자연스럽게 형아 선생님이라고 하죠. 형 같아서 이제 형아 선생님, 예, 남동생 같은 멘토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냥 저한테 아빠라고 하는 아이도 많아요. 놀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행동심리로 풀어본 아이 양육법을 한번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안 하냐고. 아이 농담인데 안 오시죠? 다음 주 또 하냐고 한두 분 물어보셔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실전편으로 적용을 잘 하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해서 다시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오신 분, 네, 지금 한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이 잘 나시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복습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고 다시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했나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아동행동 심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동의 특정 행동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 그 자체를 보고 아이를 수정하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다른 양상으로 또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 핵심 정서를 재해석하고 발견해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가 행동하는 것과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인데 마음까지 사나운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데 이 아이가 약한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를 조금 더 저의 목표는 일단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행동만 보고 아이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이의 마음이나 정서를 한 번 더 되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렇게 아이들을 접근을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좀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혼내도 봤어요. 혼내도 보고 했는데 그 결과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줬을 때 그 순간 아이들이 변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느리지만 부작용도 없고 나중에 스스로 아이가 교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계속 혼내면 아이는 계속 그 외부의 환경 영향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면 더 큰 자극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바꿔주면 아이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육하는 것도 그런 마인드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정서가 안정되면 행동은 변화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이 자리에 섰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저번 주에 5가지 유형을 한번 알아봤어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이거는 무조건 얘는 이거다, 뭐 A는 B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구나를 마음을 이제 여시는 거예요. 조금 더 시야를 넓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공격성과 충동성이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어떤 감정 정서가 있었을까요? 괜찮아요. 저도 어제 일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잘 몰라요. 일단은 억압과 자기 방어의 정서가 굉장히 이렇게 좀 강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좀 불안정한 정서들을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기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나
원래 동물적인 감각이 발달한 아이들이 있어요. 동물적 감각만 이제 발달. 그 말은 결국에는 사회성이 잘 안 된 거예요. 다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데 이게 더 많은 아이들도 있지만 정서적 어떤 좀 섬세한 교류가 없다 보면 그 감각을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동물적인 감각이 발달한 아이, 그리고 좀 억압이 심한 아이나 오히려 반대로 좀 방치된 아이. 너무 눌러도 그렇고 너무 방치해도 불안해요. 아이가 불안하면 이게 이렇게 결국에는 케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감각이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훈육을 할 때 감정적으로 많이 훈육을 당한 경우, 그 아이는 정서를 바로 받거든요. 감정으로 혼내면 그 감정을 받고 아이가 그 억압 아니면 그 분노가 전달이 돼요. 그럼 그 분노를 또 어딘가에 해소를 해야겠죠. 그리고 존재적인 수용감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이 말도 교류하는 부분에 이제 케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는 저희는 아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요.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줘야 애가 발달을 하겠죠. 그 앞에는 이제 상상에 맡길게요. 조절을 하려면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조금 아이가 어떤 좀 더 큰 틀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 거죠. 네. 저번에 예시는 네. 근데 너무 방치했을 때 네. 일단은 방치한 경우 저번 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가 너무 얌전해서 이 아이를 그냥 케어를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느 순간 한 6, 7살 됐을 때 그 불안이 확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80도 행동이 바뀌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다 던지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일단은 그 질문은 어떤 거에도 다 공통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행동이나 근육 뭐 그런 뇌적인 발달, 그 발달도도 있지만 정서적인 발달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발달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병리적인 문제가 없는 이상 이 아이는 정서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정서를 케어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방치가 안 됐어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상처를 일단 해소할 때 그걸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대상자가 필요해요. 애기들도 보면 저기 지금 우리 한 살 돌 이제 막 지난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제 한다고 누가 혼내나요? 안 혼내요. 물건 집어 던진다고 혼내나요? 안 혼내요. 그때 옆에서 수용해주고 이걸 이렇게 받아주고 신뢰감이 생길 때 그때 이거는 던지지 않고 뭐 주고받는 걸 연습한다든지 교류를 그때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정서가 안정되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 주고받는 교류 속에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던지는 거 정서적 만족감이 있을까요? 만족감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해소는 되겠죠. 던지면 자극이 세니까. 근데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불안하다는 신호인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 나를 케어해 주세요. 집어 던지는 건 신호예요. 그러면 그때 케어해주면서 계속 키워내시면 아이가 언젠가 행동이 변해요. 지금 저희도 막 공격적인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공격성, 충동성이 좀 있던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수업할 때도 그런 아이들이 제가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때 정말 좀 느리지만 변하는 게 보여요. 근데 그 변하는 걸 대상자가 확인을 해주지 못하면 발달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정말 작은 거 하나 변했어요. 그걸 대상자가 이 아이 이게 발달했다. 이거를 알아차리고 그 순간 아이를 대하는 제가 변화되고 그럼 이 아이를 보는 시선이 변화되면서 어떤 제가 근심, 염려 이런 감정이 깔려 있었다면 그게 조금 사라지는 거죠. 발달되는구나.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믿음을 받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그런 다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아이들을 키워내는 맥락이 요 이야기가 거의 저는 이 핵심을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해요.
산만함, 집중력 저하, 또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불안과 좌절감이 좀 강한 경우, 그런 상처가 있는 경우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좌절할 힘이, 극복할 힘이 없는 경우, 그럼 아예 이 아이가 피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없어.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그 호기심이 많고 고감이 발달한 경우도 산만하게 보여요. 그럼 이 아이는 받는 피드백은 앉아! 야! 이렇게가 되겠죠. 그러면 자존감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맨날 혼나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좋아져요. 그리고 어떤 성과에 또 자기를 이렇게 결합해서 이걸 하면 나는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뭘 할 때 좀 부담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 이 아이는 조금은 개입이 좀 필요한 아이예요. 제가 볼 때는 산만하고 집중이 떨어지면 개입을 좀 해줘서 뭔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고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거 아니지 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왜 엄마가 보기에는 정말 아니거든요. 왜 나무를 빨간색으로 칠해? 이런 거라든지 막 검정색으로 막 다 뒤집어 쓰고 막 다 그냥 물 섞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그림 물감을 쓰잖아요. 아이들은 어릴수록 이런 화지에다가 물감을 하는 것보다 물에다가 물감을 섞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면은 아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 물 색깔이 변해요. 이건 조금 다른 예시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가 마음이 평온치 않으면 장난하지 말 빨리 이렇게가 되고 제가 마음이 좀 여유 느긋하다. 그래? 그럼 이 색도 섞어볼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다가 일로 넘어와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의 행위나 행동에 존중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아가 좀 약한 아이, 작은 아이. 그러니까 자아가 약하면 키워줘야 되고 자아가 강하면 눌러줘야 돼요. 약한 아이는 이렇게 해서 키워줘서 크다가 이제 너무 강해졌어요. 그러면 한번 눌러주고. 그래서 이 어떤 틀 안에, 항상 아이들은 어떤 적당한 틀 안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껴요. 아이들은 다 해준다고 좋아하지, 오히려 불안해요. 해도 끝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저희 부자들도 그렇잖아요. 돈이 정말 많은데 계속 벌려고 하고 욕심이 끝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요. 그래서 적당한 틀, 너무 좁으면 답답해요. 너무 넓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또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피드백을 얘네들은 해줘야 돼요. 자아가 약하니까. 짜증, 소유욕이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정결핍. 저번 주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되게 부정적인 정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아이의 재능일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사실 사랑이 많은 애들이 애정결핍이 오겠죠? 왜냐면 사랑을 원하니까요. 그죠? 저도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애정결핍이 아니고 어떤 충동적인 산만함 쪽으로 갔어요. 왜냐면 저는 이 상상하고 사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의 굉장한 고통을 줘요, 저에게. 왜냐면 시도 때도 없이 상상이 되고, 옛날에 심할 때는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릿속에서 누가 막 얘기를 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걸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나와요. 그럼 노래가 들리면은 노래가 들리다가 막 악기를 누가 쳐요. 막 혼자 상상해요. 막 잠이 안 와요, 밤에. 그럼 양을 세잖아요. 양 한 마리 이렇게 단장을 만들어서 양을 넘겨요. 그럼 한 50마리 되잖아요. 시끄러워서 못 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죠. 되게 병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이건 저의 재능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를 볼 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이의
재능이 될 수 있고 아이의 꿈을 찾아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과 상상하면서 같이 만드는 활동을 하고 어떤 기획을 할 때 아이디어를 조금 더 낸다든지 어떤 표를 만들 때 머릿속에 벌써 다 그려져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서적 안정감이 있으면 나의 장점을 장점으로 쓰고 아니면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애정결핍이 이렇게 되고 이 아이들은 이제 양육자의 관계적인 좀 이렇게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고 이 아이들은 이제 뭐가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엄마만 보면 핸드폰 달라고 하고 막 괴롭히고 뭐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중에 이제 사실은 엄마의 관심을 요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대상 자극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은 안 채워지겠죠. 계속 하라고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먹을 거에 조금 집착하는 아이들도 있고 먹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감각적인 거 이런 걸로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중에 혹시 얘가 조금 사랑을 덜 못 받았나? 뭐 첫째들이 더 그럴 수 있겠죠. 연년생이라던가 엄마가 좀 엄마가 좀 바빠졌다던가 엄마가 이성적이시라던가 하면 교류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단은 이 아이들은 정서에 특화된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럼 다른 아이들보다 알아만 줘도 확 살아나요. 여기에서도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분리불안이 좀 있었어요. 엄마랑 애정결핍인데 분리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서 왔을 때 엄마 뒤에만 이렇게 숨어 있다가 15분 있다 들어오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아이가 오면 저한테 이렇게 어디다 하나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수업을 돌면 선생님 이리 오라고 안 오면 따라와서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와서 붙어서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계속 채워요. 그럼 제가 그때 처음에는 받아주면서 계속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죠. 그러다가 조금 어느 정도 충전이 됐다 하면 얘가 할 때 앉아 잠깐만 누가 앉아 있어 선생님이 돌고 또 이렇게 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기다렸어요. 그럼 얘는 또 발달한 거예요.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칭찬해주고 그걸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지나가다 쓱 하고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어떤 정서를 줌으로써 안정감을 계속 주면 아이가 기다릴 수도 있고 더 계속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요. 이 아이는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많이 갖는 것보다 질적인 관계, 정서를 파악해서 알아주는, 이렇게 긁어주는, 가령대 긁어주는 그런 소통을 해야 이 아이들은 해소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죠. 네, 한 가지 집착하는 아이들은 회피나 두려움의 감정이 조금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뭐 남자애들은 직접 이렇게 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이렇게 기계 메커니즘 같은 거 움직이고 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달의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특히 더 어떤 뭐 이거면 이거에만 몰입해서 막 집중.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들은 예전에 스타워즈였나 스타워즈가 처음이었나 스타워즈에 얘가 꽂혀가지고 아빠랑 같이 본 거예요. 스타워즈 무조건 스타워즈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 주제와 상관없이 스타워즈가 나와요. 무조건. 스타워즈 계속 하다가 그럼 여기서도 저희는 이제 주제가 있어도 그래도 아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럼 해봐라. 허용을 해주면 실컷 해요. 하다가 중간중간 그럼 이런 것도 좀 넣어줘 하면서 저랑
합의를 해요. 그래서 하다가 스타워즈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블로 가요. 마블을 가요. 이제 마블 가서 막 히어로들을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뭐 사신으로 가요. 이 아이는 사신으로 갔어요. 사신 그 낯들고 있는 사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되게 약한 거예요. 이 그림에서도 좀 나오죠. 좀 무서워하는 두려울수록 뭐 그 신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이걸로 승화하려고 애가 자기가 승화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무서움을 그려가지고 무덤 그리는 아이들도 막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걸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면 애가 이거를 표현하고 이걸 어떻게 승화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케어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발달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착 이 아이는 그거를 좀 넘어섰어요. 아예 그냥 마블 얘기하면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그 아예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 어떤 그 하나를 정말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 주제만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죠. 애들은 이거 멋있으니까 좋아하는데 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역사가 이렇고 뭐 이런 변천사를 얘기를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일단은 이것도 장점이에요. 어떤 뇌가 발달했다거나 감각적으로 좀 발달한 경우가 더 많이 이렇게 와닿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성이 조금은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시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친구가 또 이런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생일잔치인가 이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대요. 대여섯 명을 초대했는데 아이가 막 친구들이랑 한 15분 10분 놀더니 방에 혼자 들어가서 책을 보더래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이 아이는 이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말고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여기서는 요리도 하고 뭐 퍼포먼스도 막 몸을 이렇게 풍선배구라 퍼포먼스도 하고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는 무조건 오면 그림을 그려요. 저 요리 안 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어떤 단절. 본인은 근데 괜찮아요. 본인은 만족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답답하죠. 근데 아이는 나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이도 어쨌든 발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관심사를 수용해주고 동참을 해줘야 돼요. 동참을. 얘를 왜 이래 이렇게가 아니고 이게 이래요. 그러면은 제 의견도 막 얘기해주고 내가 들은 건 이런 건데 하면은 처음엔 다 아니라고 하죠. 자기가 다 맞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든지 다 그 만들기 뭐 그림 다 같은 주제로 하다가 이걸 수용하면서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막 상상 아이디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저한테 마음을 열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그 과정이 지나면서 주제에 맞는 수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오히려 막 더 마음적인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특징은 또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억양이 재밌어요. 억양이 조금 달라요. 생각나는 아이들 있네요. 저희 뭐 했는데요?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되게 독특한 억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결국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는 회피하는 두려워서 자기의 세계가 깨질까봐. 이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의 세계 안에 자기가 구축된 자기가 깨질까봐 두려운 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런 받아들이는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느린 아이들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거나 좀 완벽주의 성향 아이들, 좀 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산만한 아이랑 조금 달라요. 산만한 아이들은 앉아있지 않아요. 얘네들은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시작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주변에 이렇게 참견을 많이 해요. 이래 노래 이렇게 하고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건 정작 안 해요. 굉장히 곱게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시작을 잘 못하고 자아상이 좀 팽창된 경우일 수 있어요. 자아가 큰 경우일 수 있어요. 자아가 크니까 그 완벽주의랑 그게 이어지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가 너무 크니까 쉽사리 시작 못하는 거예요. 틀리면 되니까. 그거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조금 칭찬을 많이 받은 경우. 그러니까 얘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칭찬을 받은 경우가 자아상이 커지겠죠. 이걸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거를 만졌어. 과자를 먹었는데 부스러기를 안 흘리고 먹었어요. 조금밖에 안 흘렸어. 세상에 부스러기 이거밖에 안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칭찬할 수 너무 애를 이뻐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공주님 왕자님이 되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조금 느려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은 얘네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다려준다는 건 너 자신을 봐라예요. 강하게 얘기하면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사실은. 기다려주면서 계속 제가 얘기는 해주지만 옆에서 기다려주고 같이 응원은 해주지만 너의 한계를 봐라. 그리고 이걸로 만족해라. 이거예요 사실은. 얘가 화지가 막 화지가 이만한데 요만하게 그렸어요. 2시간 동안. 그러면 끝이에요. 너는 이거야. 인정해. 근데 이 모습도 나는 수용해. 가 기다리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아상이 너무 큰 걸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밖에 안 했어? 라고 하면 이 아이는 그러면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피드백이 부정적이야. 그럼 나는 못하는 사람. 이거 했어. 그래. 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의 어떤 허황된 상황을 줄이면서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렇게 줄여나가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음악도 되게 좋아요. 저희 느린 아이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쿨렐레를 같이 연습해서 저희가 연말에 전시회 겸 발표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쿨렐레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딱 마디나 박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좀 느릴 수 있는데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음악은 시간 안에 끝나요. 아무리 늘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5가지 유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2번 들으시니까 더 좋죠. 처음 들으시니까. 처음 듣는 거. 제가 막 이게 말을 이렇게 준비를 막 한다기보다는 그날 생각나는 걸 얘기 드려요. 그래서 뭐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말하고 아닐 때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좀 경험을 해봤다거나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게 딱 좀 느껴지세요? 어떤 성향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좀 많고 이것도 좀 갖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 지금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실전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저의 역할도 있지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문혜민 강사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알아도 잘
제가 발달 전문가, 심리 전문가 그런 공부를 해도 저희 아이는 어려워요. 왜냐면 환경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는 것과 또 이 환경이라는 정말 큰 장으로 봤을 때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그 환경이 계속 이렇게 불쑥 나타나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고 알아도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케어를 집중적으로 하시지만 저는 어머님들 케어를 담당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아는 것보다 더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얼마나 힘드신지 공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키워봤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머님들과 같이 안 되는 그 자리로 저는 같이 함께 활동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설득하게 되고 막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그 이제 입장에서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는 것을 실천하고 적용을 하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 피드백 속에서 제가 변화를 이제 경험을 하고 이거구나. 이거를 이제 같이 실전편으로 좀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도 지금 처음 2번째 들으셨는데도 감이 잘 안 오고 3번째, 4번째, 5번째 마찬가지예요. 그 원인은 환경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정서가 풍성하고 정신력이 좀 길러진 사람, 정신력이 길러졌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또 사랑 관계는 또 안 돼.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아는 것도 안 되고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힘과 아는 것과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풀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는데 안 될까요? 여기에서 가장 우리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 있으시죠? 저는 그런 아이 낳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몰릴 거예요. 그쵸. 제가 이렇게 자연분만 했거든요. 진짜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고서 모유 수유를 하는데 모자동실을 저는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아이랑 분리된 공간이 아이한테 좀 불안감을 무의식적인 부분에 작용하겠지만 신생아라고 해도 엄마 품이 그립잖아요. 그러면은 모자동실에서 내가 모유 수유를 직접 해야 되겠다. 밤이 새도록 했어요. 근데 마음에서 힘든 것도 있는데 어떤 마음이 끌어오르냐면요. 내가 그냥 밤새더라도 우리 아이 먹여야지. 잘 키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 아기 때가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을 많이 못 받으셨다고 했지만 환경 때문에 못 받으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이제 출산했을 때 올라오는 그 모성에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여기에 다 느끼실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막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어려웠던 그 아이는 누구냐? 첫째가 가장 힘든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첫째거든요. 사실 제가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네, 까탈스럽고 제가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어요. 3일 만에 나왔어요. 진짜 3일 난사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시고 너무 그러니까, 예민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이들 유형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설명드려야 되는 게 어머님들의 상태. 그럼 김수민 선생님처럼 3일 동안 웅크리고 안 나오는 그럼 몇 시간 진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왕절개 안 하고 네, 그냥 맞죠. 나신 거잖아요. 네, 아버지는 당구 치러 가시고. 네. 그거를 전설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속상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은 나 혼자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남편이랑 또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어려움도 없으면 참 좋겠지만 출산할 때 어려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어떠한 뭐 친정 아버지가 어떤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쇼크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 환경은요 우리가 컨트롤 못해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모든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우리 자신이 불안하다는 거, 우리 자신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 그것을 깨닫는 그 자리로 갈 때는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없을지라도 불안을 직면하고 나면 어머님들이 그래도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제 겨자씨만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온 세상을 돕는 사랑이 아니라 그만큼의 사랑 그리고 진정성. 근데 불안을 어머님들이 억누르면 아이한테 억압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억압하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옳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어머님들에게 그 설문을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로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네네. 같이 살펴보고 네네. 나눔하시니까 어떠세요? 공감되는 부분이 좀 겹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저는 짜증 소유욕이 체크는 안 해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제가 수민 선생님이 이거 직접적인 설문을 다 이제 만드셨거든요. 만드셔서 그걸 피드백을 하면서 보니까 나는 짜증 소유욕이 참 많구나. 근데 또 과거에는 제가 공격 충동성이 있고 또 과거에는 지금도 겹치는 부분은 산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산만해요. 왜 그러냐면 집안일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고무장갑 벗고 다른 거 해요.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다가 냉장고 열어보고 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 수로 따지면 돼요. 정체성. 그러니까 제가 엄마이기도 하고 또 며느리, 딸, 또 사회적인 위치, 그 사회적으로 이제 수업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강의도 많이 다니고 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제가 활동하는 곳에 따라서 제가 달라지는 어떤 그러니까 그 직급도 다르고요, 대우도 달라요. 그런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신목동점 아트폼을 콩나무 아트를 이제 또 개원을 또 준비를 하면서 개봉동에서 삶이 또 있는데 또 신목동점 가니까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위치는 확 다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에서는 학부모님들이랑 1대1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기중한 어떤 상황인 건데 이쪽에서는 제가 되게 오픈 총이니까 자리도 앉아있고 또 선주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막 이렇게 어머님들 입학 상담도 원래 해드리는 건데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옛날에 해보던 걸 다시 하고 이렇게 산만하게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 문제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멀티태스킹 많이 하고 사시죠. 음악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설거지 하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산만한 시대에 접어든 거. 옛날보다 산만한 시대에 많이 살거든요. 어쩜 그렇게 광고 전화 많이 와요? 어쩜 그렇게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어떤 창이 있잖아요. 그 인터넷으로 서핑한다고 하면은 그냥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리는 거 보이는 게 되게 많이 화려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더 산만하다는 거. 환경을 보자고요. 나 왜 어감을 옛날에 했는데 왜 지금은 어감을 안 하지? 이걸 봤더니 저는 그러니까 저희 제가 자랄 때 참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린 시절 보냈을 때도 착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부로서 인정받기보다는 성품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 참 착하다. 말 잘 듣는다. 얘는 어디다 놔도 잘 클 거다. 근데 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모든 걸 억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렇게 활동하는 사회적 활동하는 것이 되게 선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고 아동. 우와. 네. 여기 건물이 다 나간 거 네. 되게 신기한 일이네요. 네. 어머님도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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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중에 이런 경험한 건 되게 최초고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 강의는 진행합니다.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우리 마음이 한번 이렇게 용량이 딱 부족할 때 어머님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냥 필라멘트 그게 딱 끊어지는 듯한 그러면서 아이한테 분출하고 있는 분출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억압에서 오는 거예요. 너무 참아서 괴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 아이의 어떤 행동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상가적으로 이게 전기가 나갔는지 막 전화도 오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어머님들이 쉬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좀 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난 쉬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이런 공격성과 억압, 충동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 활동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문을 꽝 닫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이게 좀 속상하면 그릇에 팡팡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부하. 네, 과부하를 인식하면 이렇게 쉬고 나면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수면 시간 옛날에는 4시간밖에 안 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저는 지금 저는 성공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성장하고 싶었어요. 학교도 고등학교에서 바로 이제 취업해서 사회생활하다가 그 대학을 가고 또 이런 라이센스를 따고 이게 너무너무 다른 시작점보다 이렇게 낮다 보니까 그때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 공부하면 잘할 것 같아. 뭔가 열심히 살면 좋은 삶이 올 것 같아. 그런 느낌은 있어서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왔을 때 내 몸을 혹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산 거예요. 열심히. 그럼 4시간 자고 뭐 했냐? 밤에 일하고 글 쓰고 뭐 하고 뭐 카페 그랑 블로그 뭐 만들고 또 사업 운영으로 잘 안내를 해드리고 또 정말 제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여유라는 게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이제 산후조리원 가도 책을 들고 가는 거예요. 뭐 하나 더 배우려고. 그리고 어머님 집에 이제 저희 남편이 없어서 이렇게 출장 가서 아이랑 이제 어머님 집에 가도 공부할 거리를 뭐 하나 챙겨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자궁에 이제 종양이 생기고 수술을 받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쉼을 허락을 한 거예요. 제 삶에. 그리고 요즘엔 8시간에서 10시간 자요. 자도 졸려. 오늘도 아주 꿀잠 잤어요. 제 인생에 이렇게 이제 달콤한 낮잠도 자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어떤 아이랑 싸워서 큰 문제가 생겼다. 저희 아이 얘기
있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이가 성격이 이상해졌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시거든요. 이건 좋은 거, 저건 안 좋은 거. 이 세상엔 그런 거 없어요. 어릴 때 했던 사고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A는 좋은 사람, B는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A도 좋기도 하고 나쁜 점도 있고요. B가 진짜 성격이 안 좋은데 그래도 따뜻한 면은 있고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좀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어떤 사건이 되게 나쁜 일이 아니라 얘 이런 거 왜 이렇게 못하지?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엄마 공부하라고 엄마 인생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어머님들 가장 어려운 거 이제 고민을 한번 들어볼게요. 김수민 선생님과 제가 정말 이거는 아닌 걸 막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좀 들을 수 있게 잘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저도 직접적으로 토론을 하다가 어떤 어머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공감하시는 분. 내 말은 정말 안 들어요. 내 말 잘 들어주세요? 안 들어요. 근데 손도 손도 들 힘이 없었어. 그리고 한 번 말해서 이거를 아무리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5, 4, 3 근데 이제 초등학교 지금 초등생 어머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5, 4, 3, 1 그런 거 안 하시죠? 하시나요? 떨리는 거 아직 하세요? 또 하세요? 작년까지 했어요. 초등생인데 작년까지 했고 네 하세요. 네네. 그럼 5, 4, 3, 1 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하셔서 되게 재밌었는데 회초리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아이들이 막 듣는 거예요. 어떤 어머님은 자 하나 둘 하면 옛날엔 들으셨대요. 근데 셋 넷 다섯 했는데 안 듣는다고. 엄마가 그 정도로 하면 보통의 아이들은요 엄마가 강자잖아요. 그러면 약자면 말 듣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교육원에서? 네, 교육원에서 할 때 어떤 제 목적이 조금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어떻게 보면 훈육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훈육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교육원에서. 그러니까 훈육의 목적이 이 아이의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훈육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정신을 차리라는 게 그리고 아이가 속고 있는 자기가 잘못한 모습들과 분리하라는 의미의 훈육이 되면 저도 543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때 여기 와서 앉아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서 있는 시간에 너 정신을 차려 이거 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방해가 되면 안 되는 시간.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님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어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 말을 가장 많이 안 들어요. 그걸 이제 인정을 하시죠. 공개적으로 다. 그리고 아직 초등생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아이의 정서가 아직 어린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정서가 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나타나는 게 남자친구 사귈 때 그리고 신혼 때. 그럼 우리 어머님도 어떻게 돼요? 어린 양아죠. 서로가 혀 짧은 소리 내고 그랬죠요? 막 이러면서 꿀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커플들 보면 혀가 짧은 커플들 그런 거 많이 보고 이렇게 좀 신혼 때는 그렇게 어린 양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좀 사랑이 많으시면 그런 어떤 정서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퇴행을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꼭 사랑을 받고야 말겠다. 내 남친이나 혹은 지금 남친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지금도 내시는 분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서 나이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키워야 된다는 거. 저도 저희 아이한테 어느 순간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가 11살이고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얘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샤워를 안 했어요. 사춘기인데 저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어린 시절에는 이틀도 3일도 이렇게 안 시켜본 적이 있었어요. 겨울에 너무 이렇게 춥고 그래서 아기 때는 목욕을 안 시켰을 때가 있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아기들은 머리에서. 근데 우리 10살 되니까 냄새가 그냥 정말 쩔어요. 발에 뭘 달고 다니나 봐요. 이렇게 한번 봐요. 네, 막 뭐든지 막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남자애들은 더 그렇잖아요. 저의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친구네 집 제가 놀러 가는데 어렸을 때? 네, 3학년 4학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친구 발을 손을 밟았어요. 여기서 근데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나요. 그리고 이렇게 밟는 족족 거기 향기가 그 정도로 남자애들 열이 막. 네, 호르몬 작용이랑 네. 쉽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머님이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냄새 나는 거 이게 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친구들을 싫어할 텐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는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자각이 안 된 거죠. 자각. 아직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각.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들의 접근이 달라져야 돼. 잔소리하는 어떤 일방적인 그걸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냄새가 난다는 거 알아차리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질문 드리는데 내 아이가 이런 어떤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럼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전수되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짜증과 소유욕이 되게 많은 아직도 이거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래요. 근데 밖에서 친해진 사람한테 그러고요. 친해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런 거 잘 안 보여요. 짜증과 소유욕. 그리고 그렇게 뭘 쌓아들고 있지. 그 유기교육원 나도 뭐 가져가고 싶어하고 뭐 그런 그 교육원에서 꼭 챙기는 아이들 있죠. 받아가고 하는. 네, 항상 뭘 받아가요. 그런 것이면 애정 결핍인데 그런 애정을 내가 결핍돼 있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전수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집안 내력이 사랑이 좀 많아. 그러니까 여기 지역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개봉동이요 좀 따뜻해. 사람 냄새 나는. 네, 네. 근데 신목동점에 갔더니 어머님들이요 좀 이성적이고 차가우세요. 그래서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뚝 끊어요. 근데 여기 세 분은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봉동 이제 학부모님들은 정 같은 걸 주세요. 저희한테. 근데 이제 지역 차이가 많이 나고 분당 가면 더 심해요. 정말 차가워요. 그러니까 정말 가면 쓰고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교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가면을 일부러는 뭐 벗으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서가 발달된 지역이 있고 그 문화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오류동도 따뜻해요. 오류동도. 광명, 철산이 조금 차가운 편이에요. 이름도 좀 차갑다. 네. 오류, 개봉 좀 이렇게 따뜻하죠. 네.
그런 게 있어서 혹시 우리 어머님들 내가 체크된 거랑 우리 아이랑 겹치진 않나요? 겹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겹친다. 예, 겹친다가 많으시네요. 그럼 좀 안 겹친다, 다르다 하는 분, 예, 다른 분, 예, 다른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건 남편이랑 닮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 아이들의 어떤 문제 행동들을 다스리려면 어머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된 항목이 조금 이게 좀 뭐랄까 좀 줄어들게 되면 아이들이 좀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안 들어갈까, 내 이야기가 안 먹힐까, 그거는 어머님들의,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해야 돼요. 이걸 체크 많이 됐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체크가 많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저도 많았다고요. 근데 제가 한 문제들이 막 빡빡 터지면서 제가 좀 쉬어가기도 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막 다 겪어가니까 오히려 제 인생에 플러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 어떤 문제를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말을 안 듣지는 않아요. 제 말을 엄마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하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10살 10살. 너무 좋아를 하는데 저를 너무 따라해요. 제가 어떤 면이 그러냐면 저도 좀 나이가 있어서 부정적인 언어들을 조금 많이 쓰는가 봐요. 선생님. 알았어요. 애를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좀 학교 가서 문제가 돼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은요, 제가 이 말투 이런 억양 같은 게 있는데요. 우리 집안 내력이거든요. 저희 엄마랑 저희 그 말투가 좀 비슷한 편이고요. 따뜻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장점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강력한 표현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 너무 센 건데 아니 부드럽게 되게 과격한 언어예요. 삐처리 할까요? 아니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처발랐지? 이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말투는 되게 우아하고 왜 이렇게 처발랐지?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어머님한테 시어머님한테 남편이 뻗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은 그게 되게 남편한테 뻗었다가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말을 우리끼리 이렇게 편하게 저는 이렇게 교육상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걸 하니까 어머님이 말을 예쁘게 해달라고 어머님이 근데 그러니까 상처받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님은 억양이 세신 분이거든요. 그게 더 힘들어서 그러니까 억양이 밥 먹어 이게 아니 밥 먹어 이렇게 말을 하시면 그것 때문에 이게 많이 놀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며느리한테 그 따뜻한 시어머님들은요 야라고 하세요. 며느리 뭐 혜민아 이렇게 은찬이 엄마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급할 때 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엄마가 항상 혜민아 야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혼날 때는 뭐 그렇게 한 번 있지만 그런 게 이제 다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수된다는 거예요. 말투 똑같이 쓰는 어휘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보통 어머님들이 안 쓰는 언어인데 저희 아이가 누가 이렇게 뭐 재채기를 했으면 타키가 빠져나가나 봐 막 이런 근데 이제 그런 언어 안 쓰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은요. 그런데 탁한 에너지를 타키라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몇 번 말을 했는데 그거를 타키가 빠져나가나 봐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대로 전수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3학년이야. 이미 이제 말이 고정이 됐어요. 이게 진짜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고 정서도 영향을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엄마의 말에 무조건 싫다고 하는 그 거절감이 상처가 있어서 그냥 저 스스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지 하면 싫어, 안. 그러니까 제가 딱 3마디 했어요 집에서는. 아니, 싫어, 안 해,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3글자 이상 안 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사투리를 좀 썼어요. 저 어머님이 전라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사투리를 하고 이거 해야지 하면 싫다고 했는데 어느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엄마를 전혀 이렇게 뭐 시키는 대로 청개구리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3학년이면요, 청소년이에요. 그냥 사춘기 4학년 때부터 오고 사춘기 저희 아들 4학년 아이들 그 여자아이 키우는 분들 가슴 좀 나오죠. 저희 아들은 다리에 털 수두룩하게 이렇게 났고 코에 솜털 있어요. 솜털이 났고 머리에서 이제 냄새 나고 그러면은 3학년 때부터 막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아이들이 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나와 분리됐다는 것을 좀 어머님들이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위해서 내가 변한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바뀔 건데 영향력이 6세, 7세 뭐 이런 아이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주로 판단하고 얘 말을 스스로 선택해야 돼.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건요, 어머님 입장에선 되게 불행하신 일이지만 아이 입장에서 되게 바람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씀으로써 사회적으로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얘가 충분히 깨닫는다. 그럼 이거를 해석할 때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는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내가 더 건강하게 언어를 이렇게 순화하면 되는 거고요. 아이는요 그런다고 안 따라가요. 예, 그걸 받아들이시고 사회적으로서 얘가 그냥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얘가 준비가 돼서 엄마한테 토론하고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나쁜 일이 아니고 너가 굉장히 귀하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야. 먼 훗날 너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멋져진 아이가 될 거야. 지금은 아프지만. 이 얘기를 어머님들이요 강인한 마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머님이 보통은 아이와 엄마랑 이게 자아가 연합되어 있어서 상처를 받으시는 게 문제예요. 네.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우리 어머님들 상처는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서 이게 이제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아직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직면하자고. 그러면은 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난 불안하지 않아, 나는 건강해, 이렇게 하면은 강의 장소도 안 와요. 배우러 안 다니세요. 여기 좋다 하면서 이렇게 나는 다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 배우러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면요 학부모님들이 강의 안 오고요 상담 피드백도 안 받으러 오세요. 근데 저희는 여기 콩나무아트 카페가 왜 있냐면요 피드백 장소예요. 어떻게 했는지 환경 어떤지 대화하고 토론하는 장소인데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건져서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태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져요. 아이 때는 7살, 8살 8살은요 붐이 일어나요.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서 아이들이 적응 잘 되면 그 다음에 손 놔요. 보통 그래요. 그럼 언제 다시 오시냐? 사주. 되게 세게 이렇게 힘들게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내 문제야라는 걸, 내가 상처받았으면 우리 아이 문제로, 그럼 내 문제야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내 문제를 누군가한테 털어놔야 된다. 근데 이웃들한테 털어놓으면 가십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토론 문화. 서로 욕할 수도 없고요. 여기서는 존중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멘토들이 다 들어가서 교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공감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살피는 나눔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소화가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들 또 내가 이거 체크가 많이 나왔는데 아이가 안 변한다. 체크가 많이 되면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변화시키고 싶다. 아이 건강하게 케어하고 싶다 하는 분들 더 많으실 거예요. 이건 손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아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막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막 되게 산만하고 어려운 각박한 시대에 살아요. 그럴수록 좀 스마트폰 차단하는 미디어 금지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한번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여기서 일어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김수민 선생님이 지금 정서가 계속 좋아지시고 계시고 정서발달이 더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김수민 선생님 충동성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교육 물품 정리하다가 쓰레기가 나오면 그걸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회적인 사람으로서 피드백을 드린 사람 최초일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던지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본인도 몰라. 그냥 던진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정말 아이처럼 아이 교육시키듯이. 근데 어떤 게 너무 탁월하냐면요. 아이와 공감대 형성하고 아이와 교감하는 능력이요. 아직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니. 여기 발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이 마음을 그냥 부드럽게 다 만져봐요. 그러니까 남자의 케어를 되게 잘하세요. 형아 하면서 따라요. 형아 선생님.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형아 선생님이 보고 싶었어요. 막 편지도 쓰는 아이도 많고. 그게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는 건데 저희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요. 나눔이에요. 진짜 나눔을 정말 말 많이 하면서 살고요. 또 밥 먹을 때 그렇게 톡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연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운동 꼭 해요. 운동을 많이 해요. 머리를 쓰지 않고 운동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면서 우리는 정서, 감정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쉬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니까 다들 여기에서 교육자로 일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집에서 이제 승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내 말을 들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니까 내 말을 안 들었다가 이제는 말을 듣는 경험을 하시니까 그걸로 교육에 힘을 쓰는 거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정말 고민이 있는 분들 마지막 한 분만 모시고 네. 아이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네, 네. 자기 뭐 그냥 뭐 이렇게 때렸을 때 보면 때려 이런 게 아. 아니라 그 아이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진짜 그것을 좀 이렇게 저는 알고 싶은데 그건 그냥 몰라? 재밌었어? 좋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단답형으로만 하는데 저는 되게 좀 남자아이고 많이 어려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너무 그게 없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몇 살? 7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표현을 좀 안 하는 성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충분히 어떤 수용되지 않았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가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도 돌아보면
왜곡된 그 기억이 상처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정서 표현을 했을 때 네. 그러면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 가정 환경에 정서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는 아들을 키우는데 얘가 정서 표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징이 보면 그러니까 정서를 이렇게 말이 많아서 엄마들이 아이한테 이쁘다고 그렇게 막 사랑한다고 그거를 이제 빗다갑게 하는 경우는 아이들이요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희 아이 말고 다른 어떤 객관적인 부분에서 이제 남자아이를 보면 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정서 표현을 보통 여자아이들만큼 말이 없고 표현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남자아이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민준이 보니까 우뇌보다는 좌뇌가 발달을 했어요. 특화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그려요. 그런 움직이는 거 있죠? 돌아가는 거, 움직이는 거. 그리고 그거를 어떤 관찰력으로 그리냐면 보통의 그 발달 단계 아이들보다 2배는 뛰어나게 잘 그리는 거. 그러면은 정서에 얘가 쏟아붓지 않고요. 다 보면 사람보다 얘가 이렇게 사물에 뭔가 움직임, 구조적인 부분 그거에 얘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는 그 부분을 발달하게 냅둬도 발달하니까 도와주시고 정서 표현을 했을 때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민준이의 문제가 아니고 민준이 타고난 아이예요.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수민 선생님 그런 걸 참 잘하시는데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럼 그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좋아서 한 번 더 하게 돼요. 제가 이제 민준이 같은 경우도 현석 선생님이나 이제 성원 선생님한테 다른 민준, 이민준 경우도 제가 많이 웃었어요. 민준이, 그러니까 민준이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제가 슈퍼바이저로서 민준이가 그 교육원에 왔을 때 옷걸이를 거는 문제 그 부분을 이제 성원 선생님이 이제 보고서에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많이 웃었는데 현석 선생님한테 그 부분이 똑같이 자기는 옷을 잘 못 건다고. 그러니까 원래 교육을 다 시켜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바뀌면서 옛날 그 패턴이 똑같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배꼽 잡고 웃었어요. 우리 민준이는 지가 안 크고 싶나 봐. 그래서 그 니즈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아무리 이런 거 칭찬을 해도 얘가 자극을 안 받는 이유가 네 이런 경우는 퇴행시키자 우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정서 나이가 좀 떨어지는 경우 한번 퇴행을 시켜보는 것도 좋아요. 어떤 현장에서? 수업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엄마와 놀이의 현장에서. 그래서 퇴행시키면 숨바꼭질, 그러니까 유치한 놀이를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 얘기해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질투심이 좀 많은 남자아이인데 저희 아이가 저랑 시간을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21개월 이후로부터. 그런데 창업을 계속 일을 하느라고 이 시간을 함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하는 놀이가 6살, 5살 이럴 때 박스티를 입고 있으면 그 큰애가 박스티 안으로 들어와서 애기라는 거야. 이 징그러워 하면서 이렇게 막 내쫓지 마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딥스 놀이치료 어떤 그 책이 있는데 딥스에서 나오는 얘기를 우리 아이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퇴행놀이구나를 깨달아서 그거를 태어났다가 뭐 임신했다가 이거를 제가 100번도 넘었어요. 100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5세, 6세, 7세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 그런 놀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막 가슴 만지고 자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징그러 이렇게 하면서 손 묶어놓지 마시고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엄마 이거 찌찌를 배에 못 만지게 하니까 머리카락 못 만지게 하니까
장갑을 끼고 이렇게 못하게 묶어놓는 장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끼면 나중에 다른 문제로 터져요. 그러니까 가슴이 싫으면 다른 데 만지거나 아니면 인형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도움 과정을 해서 아이가 이제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구 충족이 되면 아이들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귀찮게 그걸 들어가야만 하는지. 지금은 이제 온전해졌어요, 사고가.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는 욕구 불만인 경우는 퇴행놀이를 집에서 조금만 해주세요. 하루 종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5분 할만하잖아요. 5분이면 1시간 아니잖아요. 5분만 하셔도 아이들은 달라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 말 너무 안 듣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데 아이들은 말하고 막 때려도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냅둬 보세요. 아무 터치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냥 침묵 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 내가 엄마가 필요 없구나 네가 알아서 살아라 선포하시고 7살인 경우 뭐 6살인 경우는 해도 돼요. 선포하시고 그냥 내려놓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아이들을 관찰해 보세요.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피드백 드릴게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안 해보고 막 다 그러니까 해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밥 드세요. 그냥 엄마 할 거 다 하고 화장하고 나가세요. 그냥. 그리고 나갈 건데 안 나갈 거야 정말? 그러면 그런 애들이 자아가 센 애들이거든요. 안 나가 이렇게 하면 그럼 엄마가 그냥 엘리베이터 잡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준비되면 나와.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사례가 있는데 막 준비해서 나와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자기를 알아달라고 교육원에 이렇게 왔는데 어색하니까 밖으로 나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예 이게 수민쌤이 케어한 아이처럼 밖으로 안 나가고요. 어색해서 나갔다 오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거 쫓아가지 않도록 선생님들 막 말렸어요. 지금. 쫓아다니지 마세요. 아이한테. 냅두세요. 아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 거야 아이를.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선생님이 맞구나. 이 말이 맞구나. 그런 거. 너무 문제 행동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 어떤 아이인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얘가 뭘 원하나? 얘 니즈는 뭐? 그러니까 내 니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가 안 보이는 거야.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이거는 실천하려고 이 강의를 또 한 거거든요. 이거 다 까먹었잖아요, 우리. 이해되시죠? 아까 한 것도 다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 안 나면 또 다른 강의 했다가 또 하브루타 했다가 또 발달 강의 했다가 또 들어갈 테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질문은 이제 따로따로 교육 오셨을 때 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